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5학년 이제 1학기 전체 문제까지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5학년 2학기 수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단원 수의 범위 어림하기 파트를 오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뭐 올림, 버림, 반올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과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우리 이상, 이하라는 말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미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뜻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배우기 전에 알았던 그 개념들을 오늘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수라고 하면은 주어진 수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 이상인 수라는 것은 20보다 같거나 큰 수를 말하는 겁니다. 20 이상인 수라고 하면은 같은 수인 20을 포함해서 그보다 큰 수인 21, 22, 23, 24 이 모든 것들을 20 이상인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하인 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인 수는 주어진 수보다 같거나 작거나 같은 수를 말합니다. 만약에 20 이하인 수라고 한다면 20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예를 들어보면 20 이하의 수는 20, 자신을 포함한 20과 그 다음 자신보다 작은 숫자인 19, 18, 17, 16, 15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만약에 동그라미 이상 세모 이하인 수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보다 같거나 크거나 같고 세모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 이상 15 이하인 자연수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11, 12, 13, 14, 15로 총 6개의 숫자가 10 이상인 수와 15 이하인 자연수입니다. 자,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28, 30, 36 등과 같이 28과 같거나 큰 수는 28 네모인 수입니다. 여기 안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뭘까요? 자, 28과 같거나 큰 수입니다. 같거나 큰 수이기 때문에 28, 30, 36은 28 이상인 수입니다. 이상인 수입니다. 자, 2번 40, 38, 36 등과 같이 40과 같거나 작은 수는 40 네모인 수입니다. 자, 40과 같거나 작은 수는 40 이하인 수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만약에 이상인 수는 28 이상인 수는 28보다 크거나 혹은 28과 같은 수입니다. 자, 어떤 수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수 28 이상이라는 말은 28보다 크거나 28과 같은 수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하라고 한다면 자, 28보다 작거나 혹은 28과 같은 수를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친구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표입니다. 경수가 85점일 때 경수와 수학 성적이 같은 사람을 찾아 쓰시오. 자, 경수의 수학 성적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경수는 85점입니다. 자, 경수는 85점. 이때 경수와 수학 성적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85점인 학생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소진이가 85점으로 갔죠. 나머지 친구들은 85점인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소진입니다. 자, 3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70 이하인 수. 70 이하인 수입니다. 이하인 수는 70과 같거나 작은 수입니다. 자, 2번 200 이상인 수. 200 이상인 수입니다. 200 이상인 수는 200과 같거나 큰 수를 뜻합니다. 자,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와 같거나 35보다 작은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35와 같거나 작은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같거나 작은 수를 우리는 이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35 이하인 수를 찾아 쓰면 됩니다. 자, 35 이하인 수는 자, 차례대로 적어보면 31, 34.5, 35, 33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바로 나옵니다. 35 이하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이하는 같거나 작은 수를 이하라고 합니다. 자, 35 이하인 수는 똑같이 31, 34.5, 35, 33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에 35와 같거나 작은 수 그리고 35 이하 이 말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정답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의 바이킹은 키가 130cm 이상인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바이킹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바이킹을 타려면 키가 130cm 이상인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은 같거나 큰 수를 말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30cm 이상이라는 말은 130과 같거나 130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4명의 아이들 중에 130 이상인 아이는 경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경수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16 이상 19 이하인 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16 이상 16보다 16과 같거나 16보다 같거나 큰 수 그리고 큰 수여야 하고 19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모두 찾는 문제입니다. 자, 16보다 크면서 16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상 그리고 19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찾아보면 자, 16, 17, 18, 19 이렇게 네 개의 숫자가 되겠죠. 자, 16과 같거나 큰 수 그리고 19보다 작거나 같은 수 16, 17, 18, 19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16, 17, 18, 19를 고르면 되는데 18은 없고 16, 17, 19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이 뜻을 지금 한번 미리 우리가 부등호로 한번 나타내보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거나 크다는 건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자, 16보다 크다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16보다 크거나 혹은 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16보다 크거나 같은 수 어떤 수는 자, 그리고 19보다
작거나 같은 수. 부등호로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한눈에 보기 편하기 때문에 더 찾기가 쉽겠죠.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과 같거나 큰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36과 같거나 큰 수. 같거나 큰 수는 이상이죠. 그래서 36 이상인 수를 찾으면 됩니다. 36 이상인 수. 그러면은 먼저 36.2가 36 이상이고, 자, 38 그리고 38.5. 나머지 수는 36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36 이상인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세 개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4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철인에 반해서 키가 150cm 이상인 학생을 배구 선수로 뽑기로 하였습니다. 기철인에 반 학생 중 배구 선수가 될 수 있는 학생을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여기서 묻는 문제는 150cm 이상. 자, 이상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상은 같거나 큰 수를 말하는 거죠. 150과 같거나 큰 수를 찾으면 됩니다. 큰 학생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철이가 162.3cm이기 때문에 150cm 이상이고, 준하는 150과 근접하지만 150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수도 안 되고, 수정이는 15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 민경이도 15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영상이는 15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세 친구만 배구 선수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 중에서 30 이상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30 이상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28은 30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30과 7분의 5는 30보다는 큰 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36도 3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마지막으로 43까지 이렇게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38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38 이하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하는 같거나 혹은 작은 수를 말합니다. 자, 2를 더하면 3으로 나누어 어떤 수를, 자, 우리가 38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수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서 2를 더했을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가 됩니다. 3으로 딱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없게 됩니다. 몽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에서 3을 더하면 이것이 짝수가 됩니다. 자, 만약에 홀수에서 홀수를 더하면 답은 짝수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1과 3을 더하면 4가 됩니다. 만약에 5와 7을 더하면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만약에 짝수와 홀수를 더하게 되면 이 답은 홀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은 3이 되고 6 더하기 3은 9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고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수에서 홀수인 3을 더했더니 짝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수 또한 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수 또한 홀수가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어떤 수는 38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자, 38 이하의 수 중에 가장 큰 수인데요. 만약에 38 이하이기 때문에 38도 포함이 되는 숫자이죠. 그래서 만약에 38을 어떤 수에 넣어본다면 40 더하기 만약 어떤 수에 38을 넣어보면 40 더하기 3이 됩니다. 40 나누기 3이 됩니다. 40 나누기 3은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40 더하기 3은 몫이 13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38은 이 조건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숫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한번 나눠 보는데요. 만약에 이 어떤 수에 37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수에 37을 넣으면 자, 이 어떤 수에 어떤 수가 만약에 37이라면 자, 37 더하기 2는 39가 되고 나누기 3을 하면 1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몫은 몫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37에서 3을 더했을 때 40이 됩니다. 이 40은 또 짝수가 되기 때문에 37이 가장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은 만약에 38이 이 조건과 맞았다면 38이 가장 큰 수였겠지만 38은 되지 않았고 그 밑에 숫자에 37을 넣었을 때 이 조건과 맞아 떨어졌으므로 정답은 가장 큰 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수는 37이 됩니다. 자,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 이거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과와 미만입니다. 자, 초과 인수는 주어진 수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자, 5초과 인수는 5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6, 7, 8, 9, 10을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이상과는 조금 다르죠. 이상과 초과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공통점은 있습니다. 주어진 수보다 큰 수를 나타내는 데는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상은 같거나 큰 수를 말하는 거고 초과는 그냥 큰 수를 말하는 겁니다. 초과에서는 같은 수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상과 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번엔 미만인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만인 수는 주어진 수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5 미만인 수는 15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14, 13, 12, 11, 10 같은 수를 말하는 거죠. 자, 미만 또한 이하와 비슷한데 이하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하는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만은 그냥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이하와 미만을 헷갈려서 쓰면 안 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써야 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초가 세모 미만인 수, 동그라미보다 크고 세모보다 작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초가 15 미만인 자연수를 말하면 5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자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 7, 8, 9, 10, 11, 12, 13, 14로 총 9개입니다. 자, 이거를 등호로 한번 나타내 보면 5보다 크고
15보다는 작은 자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6, 7, 8, 9, 10, 11, 12, 13, 14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 이상일 때는 등호도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 초과이기 때문에 이 등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하였다면 이렇게 등호도 포함되었겠지만, 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등호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수중에서 36 미만인 수는 몇 개입니까? 자, 36 미만인 수를 물었습니다. 미만인 수는 그냥 36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절대 같거나 작은 수가 아니라 그냥 작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46보다 작은 수는 19가 작고 27도 작고 35도 작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36 미만인 수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정이네 반 학생들의 가족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희정이의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자, 희정이네는 여기 있죠. 희정이네 가족 수는 총 4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희정이보다 가족이 많은 사람을 모두 쓰시오. 가족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희정이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자, 현우는 희정이네 4명보다 많죠. 자, 4명보다 많은 가족을 쓰면 됩니다. 현우네 5명이기 때문에 많고, 현우, 선영이, 광우, 레건이, 현주는 적기 때문에 4보다 작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지희, 그리고 진상이. 종영이는 희정이보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희정이와 같은 가족을 가졌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희정이네 가족보다 많다라는 말은 고쳐 말해서 희정이네 가족 초과인 사람을 묻는 문제죠. 초과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희정이보다 가족이 적은 사람을 모두 쓰시오. 희정이보다 적은 사람은 현주가 있고, 종영이는 이번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희정이 내 가족과 같은 수의 가족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3번에서 묻는 거는 이번에는 미만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초가 15 미만인 자연수 중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6초가라는 말은 6보다 크고 15 미만이란 건 15보다 작은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6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수 한번 적어볼까요? 7, 8, 9, 10, 11, 12, 13, 14까지 이렇게 총 8개의 수가 되겠죠. 자, 이 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를 찾는 겁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누기를 했을 때 어떤 수를 나누기를 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8개의 수 중에 4로 나누었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7을 넣었을 때 7 나누기 4를 하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는 3입니다. 그래서 7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8이라면 8에서 4를 나누면 2로 딱 바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8은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일일이 다 해도 되지만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4의 배수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4의 배수를 찾으면은 4의 배수를 찾으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고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4의 배수는 여기서 4의 배수는 8, 12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8과 12 두 개입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4초가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14초가인 수입니다. 초가는 그냥 14보다 큰 수를 말하는 거죠. 14보다 큰 수는 14.5, 그 다음 27, 16.8, 22.0, 36.3, 13.6을 제외한 모든 수가 14초가인 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23 미만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23 미만인 수, 23보다 작은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23보다 작은 수는 13.6, 14.5, 16.8, 2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14초가 23 미만인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우리가 위에서 14초가인 수를 찾았었고 그 다음 2번에서 23 미만인 수를 찾아 적었습니다. 3번에서는 이 둘을 합친 14초가 23 미만인 수를 찾아 쓰는 건데요. 자, 1번과 2번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수는 자, 14.5, 16.8, 22 이렇게 총 3개가 같은 공통된 정답이었는데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4.5, 16.8, 2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두 자리 수 중에서 86초가인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86초가인 수를 물었습니다. 초가는 86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86보다 큰데 근데 두 자리수라는 또 힌트를 주었습니다. 자, 두 자리수의 최고 큰 수는 99가 되죠. 만약에 100이 된다면 이건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100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까지의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86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86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지금 이렇게 한번 다 써봤는데요. 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개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3개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려는데 키가 120cm 미만인 사람은 안전상 탈 수 없다고 합니다.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사람의 키를 모두 고르시오. 자, 120cm 미만인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120cm 미만이란 말은 120보다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은 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120보다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을 한번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자, 문제에서 찾는 답이 되겠죠. 그리고 135.5는 120보다 큰 키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찾는 답이 아닙니다. 120 또한 틀린 답이고 132.6 또한 답이 아닙니다. 109.8은 120보다 작기 때문에 120 미만인 수가 될 수 있습니다. 120이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120과 같거나 작은 키가 아니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120보다 작은 키를 묻는 미만이기 때문에 120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의 반 학생들의 시력을 조사한 표입니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시력이 1.0 초과인 학생을 모두 찾아 쓰시오. 1.0 초과입니다. 초과는 1.0보다 큰 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1.0보다 큰 1.0이 넘는 시력을 가진 학생은 정희, 미성이, 수위는 1.0보다 큰 수가 아니라 1.0과 같기 때문에 이 초과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는 포함이 되지 않고 민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2번. 시력이 0.5 초과 1.5 미만인 학생을 모두 찾아 쓰시오. 0.5 초과 1.5 미만인 학생을 찾는 겁니다. 한번 풀어서 써보면 0.5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시력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는 0.5보다 크고 1.5보다 작기 때문에 정의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민이 또한 0.5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기 때문에 경민이 또한 포함이 됩니다. 자, 한성이는 0.5인데요. 0.5보다 큰 것이 아니라 0.5와 같기 때문에 한성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이 또한 1.5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1.5와 같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수위는 이 조건에 포함이 되고 민주도 미성이와 마찬가지로 1.5와 같기 때문에 1.5보다 작은 시력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선주와 기찬이는 1.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정의와 경민이, 수이 이 3명만 0.5초가 1.5 미만인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50 초과인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50보다 큰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49는 5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0 또한 50보다 크지 않고 50과 같은 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51은 50보다 큰 수고 60 또한 50보다 큰 수입니다. 38은 5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틀렸고 70, 50보다 큰 수이고 50.5 또한 50보다는 큰 수입니다. 50에서 0.5를 더했을 때 50.5가 되기 때문에 50보다 큰 수인 50.5는 50초과인 수가 됩니다. 45는 5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초과인 수는 총 4개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20, 21, 23, 24. 옆에 있는 이제 조건과 관계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이상인 자연수. 32 이상이라는 말은, 자, 여기서 이상이란 말은 같거나 큰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21, 23, 24가 32보다 같거나 큰 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8 이하. 이하는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 21, 23, 24가 8 이하인 수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 19 초과인 자연수. 여기서 초과는 그냥 큰 수를 말하죠. 그래서 19보다 큰 수. 19보다 큰 수와는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이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미만인 자연수. 17 미만은 작은 수를 말합니다. 자, 17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있는 숫자들은 세 번째 조건과 연결이 되겠죠. 자, 두 번째 1과 그 다음 쭉 해서 하고 4, 5, 6, 7, 8까지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8 이하의 자연수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8과 같거나 작은 수일 때 1부터 시작해서 8까지의 수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숫자들은 두 번째 조건과 연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32, 33, 34, 35 그리고 등등. 자, 이 숫자들은 모두 32와 같거나 32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부터 쭉 해서 13, 14, 15, 16은 자, 17보다 작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과 연결이 되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찾아 쓰시오. 자, 16 초과인 자연수. 16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42 미만인 자연수. 42 미만인 자연수는 16보다 큰 수고 이것은 위의 조건이고 42 미만인 자연수는 42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1번과 2번 조건을 합쳐보면 16보다는 크고 42보다는 작은 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바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7의 배수가 7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총 3가지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16보다 크고 42보다 작으면서 7의 배수인 수를 찾아야 합니다. 7단을 한번 외워보면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5 35, 76에 42, 77에 49까지 있다고 하면 자, 이 중에서 16보다 큰 수는 14는 16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되고 자, 21부터 됩니다. 21, 22, 23, 자, 42. 42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42와 같거나 작은 수면은 포함이 되겠지만 42보다 작은 수, 42 미만이기 때문에 42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21, 28, 35 이렇게 세 가지의 숫자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숫자가 됩니다. 자, 다음 개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과 이하를 나타내는 그림상에서 한번 나타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5 이상인 수라고 했을 때 5 이상인 수를 이 수직선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수에 색칠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5 이상인 수이기 때문에 5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5보다 큰 수가 있는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 이하인 수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기준이 되는 수 10이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는 수에 색칠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10보다 작은 수가 있는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과와 미만을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초과인 수를 이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수 6에 이번에는 색칠한 동그라미가 아닌 색칠하지 않은 빈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다음 6보다 큰 수가 있는 오른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자, 15 미만인 수는 기준이 되는 수 15에 빈 동그라미를 그리고 15보다 작은 수들이 있는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자, 이상 이하일 때는 기준이 되는 동그라미를 그릴 때 색칠을 하는 반면 초과에서 기준이 되는 수는 색칠한 동그라미가 아닌 빈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자, 10 미만인 수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수는 먼저 10이죠. 10의 미만이기 때문에 빈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빈 동그라미를 그리고 미만인 수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수들이 있는 왼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2번 4 이상인 수입니다. 자, 기준이 되는 수 4에 일단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이상이기 때문에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4 이상이란 말은 4와 같거나 큰 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4보다 큰 수가 있는 오른쪽으로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깜빡하고 위에서 설명은 안 했는데 색칠한 것과 색칠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자, 수직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색칠을 했다는 것은 4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렇게 10에 색칠이 기준이 되는 수에 색칠이 되어 있지 않다면 10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 색칠한 것과 색칠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쓰시오. 자, 1번 문제는 자, 31에 빈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만과 초과 중에 하나겠죠. 자, 기준이 되는 수 31보다 오른쪽으로 31 기준이 되는 수 오른쪽으로 수직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31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자, 31보다 큰 수는 31 초과인 수를 말합니다. 답은 31 초과인 수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2가 기준이 되는 수가 되고 또 16이 기준이 되는 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12에는 색칠이 쳐져 있기 때문에 12와 같거나 큰 수가 되고, 그리고 16 기준이 되는 수 16에는 빈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 때문에 16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써보면 12 이상 16 미만인 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 이상 16 미만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수직선에 기준이 되는 수가 두 개 있습니다. 16과 21이 있습니다. 자, 근데 16과 21에 모두 빈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초과와 미만을 나타내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16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16보다는 큰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수직선 상에서는. 자, 그 다음 21보다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 21보다는 작은 수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16보다 크거나 21보다 작은 수여야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16초가 21 미만인 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6초가 21 미만인 수가 됩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자, 18 이상 23 미만인 수입니다. 일단 먼저 기준이 되는 수 두 수는 18과 23입니다. 근데 18에서는 이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색칠을 해줍니다. 23은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빈 동그라미로 놔둡니다. 자, 18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8 이상이란 말은 18과 같거나 18보다 큰 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18보다 오른쪽으로 수직선을 또 그려줍니다. 그러다가 23 미만인 수라고 했기 때문에 23보다는 수가 작아야 하기 때문에 23에서 멈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18과 23의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어주면은 위의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포함된 수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를 모두 쓰시오. 자, 수직선에 나타난 범위는 자, 기준이 되는 수가 30과 39가 됩니다. 자, 30. 근데 30에는 동그라미에 색칠이 되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30 이상이 되고, 자, 39에는 빈 동그라미에 39보다는 작은 숫자 쪽으로 직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39 미만인 수가 됩니다. 자, 이때 자, 그렇다면 한번 다 포함하는 숫자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31, 32, 33, 34, 35, 36, 37, 38. 자, 39는 미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38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이까지 구했는데 이 숫자 중에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5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했듯이 5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5의 배수인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수 중에서 5의 배수인 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배수가 되는 수는 5, 6에 30, 5, 7에 35 이렇게 총 2개의 숫자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0과 35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6 이상 32 미만인 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26 이상 26과 같거나 큰 수면서 32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26과 같기 때문에 26은 포함이 되죠. 26, 27, 28, 29, 30, 31, 32는 32보다 작은 수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32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은 이렇게 6개의 숫자들이 됩니다. 이 보기에서 찾아보면
2번 그리고 5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네 학교 6학년 체력 검사에서 50m 달리기 종목의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록이 8.5초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1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모두 쓰시오. 자, 8.5초 이하여야 10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자, 8.5보다 5와 같거나 작은 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8.5와 같거나 작은 수는 자, 하늘이는 8.5보다 작죠. 그래서 하늘이. 자, 성민이는 8.5초보다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성민이는 10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진이 또한 8.5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고, 경수는 아쉽게도 0.1초 차이로 8.5보다 크기 때문에 경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수진이는 자, 이하는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8.5가 같기 때문에 수진이 또한 1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하늘이와 수진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정연이네 모든 친구들의 수학 시험 성적입니다. 60점 이하인 학생은 방과 후에 보충 수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충 수업을 받을 학생은 몇 명입니까? 자, 60점 이하의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60점 이하란 것은 60과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60점 이하로 보충 수업을 받을 학생은 자, 현진이는 60과 같거나 작은 수이기 때문에 현진이는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 희수는 60보다 훨씬 큰 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경연이 또한 48점으로 자, 6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하고, 수진이는 받을 필요가 없고, 원어도 60점보다 작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진이는 60보다 크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을 받을 학생은 총 3명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8살 이상 13살 이하인 학생들만 입장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입장할 수 없는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자, 8살 이상 13살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8살과 같거나 크거나 혹은 13살과 같거나 혹은 작은 학생들을 찾는 문제이죠. 자, 혜진은 13살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숙이는 9살입니다. 지숙이는 자, 8살 이상이지만 자, 13살보다는 이하이기 때문에 지숙이는 포함이 됩니다. 자, 영은이는 지숙이보다 3살 많기 때문에 9에서 3을 더하면 12살. 12살이 되면 13살보다는 이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자, 미진이는 지숙이보다 1살 적습니다. 12에서 1을 빼면 11살. 11살 또한 8살보다는 크고 13살보다는 작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자, 수경이는 지숙이가 12살이죠. 지숙이가 9살입니다. 지숙이는 9살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진이 또한 지숙이가 9살이기 때문에 9에서 1을 빼면 8이 되고, 자, 8살 이상이기 때문에 8살 이상이란 말은 8살과 같거나 큰 수이기 때문에 8살과 같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지숙이보다 4살 적다는 것은 9에서 4를 빼면 5. 5살은 8살보다 작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할 수 없는 어린이는 혜지와 수경이입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가 28cm인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가 자연수일 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범위를 이상과 이하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둘레가 28cm인 직사각형입니다. 둘레가 28cm일 때 직사각형의 일단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때 둘레가 28cm란 말은 이 가로와 세로는 이 가로 두 개의 길이는 같고 이 세로들의 길이는 또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때 이 네모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가 두 개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세모를 했을 때 총 둘레가 28cm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네모의 길이와 세모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네모와 세모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만약에 네모가 1일 때 세모는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자, 2에서 어떤 수를 더했을 때 28이 되냐면 26이 되어야 28이 됩니다. 그래서 세모는 13이 됩니다. 자, 네모가 1일 때 세모는 13이 되고, 만약에 네모가 2일 때는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세모는 24가 되어야 합니다. 자, 24가 되려면 12를 곱하면 24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네모가 3이라면 세모는 2, 3은 6이 되고, 자, 이 2 곱하기 세모는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모는 1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지면, 자, 만약에 네모가 13일 때면 네모가 13이면 2 곱하기 13은 26이 되고, 자, 26 더하기 얼마를 해야 28이 되냐면 2를 해야 28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세모를 하면 2 곱하기 세모가 2가 되어야 하는 수는 이때의 세모는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직사각형의 범위가 가장 작을 때는, 자, 만약에 가로의 길이가 1cm고 세로의 길이가 13일 때 이때의 넓이는 13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가로 1, 세로 13일 때 넓이는 13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로 2, 세로 12일 때는 24, 가로 3, 세로 11일 때는 33, 이렇게 계속 커지죠. 자, 한번 계속 해보죠. 4일 때는 10, 5일 때는 9, 자, 6일 때는 8, 7일 때는 7, 8일 때는 6. 7과 7을 기점으로, 죄송합니다. 자, 7과 7을 기점으로 이제 계속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로 세로가 7과 7일 때 넓이는 49가 되고 이때가 가장 큰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면은 최하가 13이고 최고로 큰 넓이는 49가 되기 때문에 13 이상 49 이하의 범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개념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